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당시 최승호 PD 그리고 박성재 기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지요.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문화방송 전 PD이신 최승호 PD인데요. 현재는 뉴스타파 앵커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네, 저는 좋네요, 아주. 뉴스타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런 방송 시설 자체는 지금 네. 이렇게 라이브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오디오도 할 수 있고, 네. 비디오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스튜디오는 방음도 안 돼요. 저희도 방음이 안 됩니다. 이게 회의실이에요. 네, 네. 대회의실을 이제 녹음할 때 이렇게 썼다가 또 회의할 땐 다 밀어내고 회의실로 쓰고. 아, 예. 네. 그래도 아주 번듯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뉴스타파는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모셔다가 인터뷰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요하죠. 빨리빨리 이렇게 그때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소화를. 저도 자주 듣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타파를 꼭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저희 애청자들 가운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이렇게 네,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2014년 4월과 11월 문화방송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또 정재욱 법무실장 폴리뷰라는 매체가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인터넷 매체 박한명 대표가 회동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딱 이 녹취록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 이런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당사자니까 네. 저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네. 많이 놀랐죠. 그러니까 최승호와 박성재는 뭐 파업의 후견인이라서 우리가 잘랐는데 증거가 없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얘들은 소송을 하면 살아올 수도 있겠는데 1심에서는 해고 무효가 났지만 2심에서는 이 최승호 박성재조차도 그 해고가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써달라, 기사를 잘 써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청탁 자리였거든요. 네. 예, 정말 그 대 MBC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영방송의 어떤 그 본부장이 네. 기자 4명이고 또 그 박한명 대표가 스스로 이제 표현한 걸 들어보면 자기네는 기자가 4명인데 월급도 못 준다.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제일 약하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곳에 이렇게 정말 청탁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약속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참담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참 그 특정인을 둘을 지목을 해서 대문화방송 공영방송의 본부장이라는 분이 특정인 2명을 지목을 하고 파업의 후견인, 그러니까 뭐 사실상 배후다, 배후 네네. 조종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분이 사라지면 MBC 파업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주장을 그 비추어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청탁과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자리의 녹취록이었는데요. 성격을 규정하자면.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해고를 시킨 것이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돈이가 얼마가 들든 우리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더군요. 그리고 이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해고시킨 것이다. 이런 아주 그냥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이게 끔찍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사실상 이제 척결 대상
이렇게 삼은 것인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이제 그 자리의 성격은 앞서 이제 규정을 해주셨고, 네. 그럼 백종문이라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군요. 참 사람에 대해서 네. 이게 참 나이가 들수록 그 깊은 속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네. 백종문 씨는 이제 원래 이제 시사 교양 PD 출신이고, 시사교양 PD. 네네, 예. PD 수첩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 저하고 같이 PD 수첩을 오래 했습니다. 누가 선배입니까? 그분이 저보다 2년 선배죠. 2년 선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저하고 둘이 짝으로 예. 이렇게 프로그램 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점술가가 판친다라는 프로그램도 예, 있는데, 예, 저도 봤어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예, 프로그램이죠. 예, 예, 예. 아, 그거 그분하고 같이 하셨어요? 네네, 심진송 씨도 나오고, 예. 맞아요. 그랬던 프로그램인데 그 같이 해서 그때 뭐 그 방송위원회에서 저 상도 받고 네. 그런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MBC 노동조합에서도 부위원장도 했어요. MBC 노조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라든지 방송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시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렇게 글쎄요, 어떤 평상적인 우리 이제 MBC 구성원과 크게 차이가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제 보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참 상당히 출세하셨던 분인데,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자기가 좀 뭐 아쉽고 출세를 좀 덜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네. 어쨌든 이제 김재철 사장이 그분을 이제 편성국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김재철 사장의 그 발탁 이후에 네. 사람이 제가 느낄 때는 네. 많이 변했다. 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치 무슨 타고난 보수인 것처럼, 타고난 우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파업 과정에서도 가장 그 김재철 씨 옆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진숙 씨와 함께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네. 지금도 이제 굉장히 네. 말하자면 그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 그 MBC 구성원들을 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이렇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뭐 이런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MBC 노조 부위원장을 할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 MBC는 늘 이제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노조였잖아요. 네네. 예, 예. 그 아마 90년대였을 겁니다. 90년대요. 그러면 한창 방송민주화 투쟁할 때, 그렇죠. 방송민주화 투쟁이 한참 계속될 때 네. 본인이 뭐 부위원장도 하고 네. 그랬죠. 그때 당시에 뭐 MBC 노조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 이진숙 기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송민주화 운동에 동참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진숙 기자도 뭐 92년 우리가 50일 파업할 때 아주 네. 열심히 하고 네. 그랬었죠. 자, 그랬던 분이 그러면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니까 그러면 편성국장 보직을 맡게 된 것이 2012년입니까? 그럼 2011년이나 아마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2010년. 2010년. 한 2010년 정도 됐겠네요. 예. 네.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직을 향한 본인의 열망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을 그냥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했던 후배들 아닙니까? 그죠? 그건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겠는가. 물론 이제 과거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네. 뭐 노조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뭐 좀 지나치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민주화 운동 속에서 형성된 그 큰 흐름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노조가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노조가 때로는 좀 지나친 면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저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송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방송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고 또 좀 지나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비판하고 네. 이렇게 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방송의 그 기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구성원들을 쏟아내버리는 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선택했던 것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이익, 네. 이해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네.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그 주변에서 뭘 좀 보장받은 게 있어서 이분이 이런 뭐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임원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임원을 굉장히 오래 하는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장까지 뭐 기획 뭐 본부장도 하고 또 지금 미래전략본부장도 하고 보통은 이제 임원 본사 임원을 하면 뭐 네. 2년 3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이제 지방사 네. 임원으로 네, 지방사 사장으로 내려간다거나 네.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퇴직을 하시거든요. 네, 대개의 경우는 예,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본사에서 네. 계속 이제 핵심적인 요직들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도 네. 반드시 MBC를 장악하는데 네.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MBC 장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로 백종문이라는 사람을 꼽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물론 이분 말고도 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 있겠지만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이런 점도 궁금했어요. 막상 그 회사에서 왜 나를 내몰았을까? 내가 적당한 내가 파업을 뭐 주도적으로 했던 지도부도 아니었고 당시에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했지? 라고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근데 이 녹취록을 딱 보셨을 때 개인적인 소감이랄까요?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파업의 후견인으로 찍혔을 때 그리고 정말 더 궁금한 것은 이 사실 맞습니까? 근데 글쎄요, 그 백종문 씨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네. 제 생각에는 노조 생활 좀 허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MBC 노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현 집행부가 네. 그 구성원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파업이라는 건 사실 마지막 그 행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성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무슨 후견인이 있어서 후견인이 뭐 파업을 지시해가지고 파업에 들어가고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이제 부장급이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어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죠. MBC 노조는 부장 정도의 그렇죠. 직함을 가지면 원래는 부장 이상 되면 네. 이제 조합을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을 떠났다가 네. 하도 회사가 이제 그 노조를 탄압하니까 네. 노조가 규약을 바꿔서 이제 부장 이상도 이제 다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수 없이 후배들이 들어와라 그러니까 선배 좀 도와주세요. 선배 좀 들어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제가 뭐 무슨 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뭐 핑계겠죠. 네, 핑계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뭐 4대강 수십 6m의 비밀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기왕에 뭐 자르는 김에 뭐 청와대에 바치는
뭐 인사를 할까 예. 이런 개념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바치는 재물이었던 겁니까? 재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겁니다. 예.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2012년 문화방송 파업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을 들어보면요, 어떤 불법 파업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종문 본부장의 발언에서 육성에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읽히는데요. 당시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법원에서 다 판단해 네. 주셨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쟁점을 놓고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무죄였습니다. 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래서 업무 방해도 다 아닌 걸로 났고요. 네. 합법 파업이다라고 법원이 시종일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근로 조건이다. 방송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법원이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근로 조건이 이제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 공정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네. 방송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럼 파업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네. 합법적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백종문 본부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들은 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을 다 파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건 뭐 사법부의 판단과는 180도 다른 얘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판단은 MBC 2012년 MBC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었고 그리고 현저하게 근로조건,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고 이 근로조건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MBC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1심은 무죄가 났지만 노동조합이 2심은 어떻게든 안 되는 여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폴리비우라는 아주 정말 작은 매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 특히 이런 매체에 네. 언론이라고 보기도 좀 힘드는 그런 매체고 영향력도 없고 네. 아무도 안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기사가 걸려요. 네.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 네. 정도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을 막상 들어가서 보면 네. 누구나 보면 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로 이렇게 일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없잖아요. 신뢰도를 예. 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방적 주장을 실으면 그건 일단 기사가 아니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이런 건 기대하기 좀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아무 곳에서도 심지어는 조중동에서조차 네. MBC 사측을 편드는 그런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까지 그런, 찾아간 그런 거예요. 매체라도 네.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마저도 법원의 판결 앞에 뭐 어떻게 토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MBC 경영진이 선택한 것은 폴리뷰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반대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것이죠. 예, 예, 예. 그 실제 근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직원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상당해요. 저는 이분이 전직 MBC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 굉장히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 뭐 서해교전, 미선희 효순이, 광우병 뭐 등등의 이제 막 발언을 하면서 이 MBC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BC는 시사교양국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초부터 끊임없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것도 그 영향이다. 그 탓이다. 라고 MBC가 제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지금 전혀 그것을 못하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MBC 직원들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백종문 본부장의 이런 인식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네. 뭐 이런 데서 기반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아마 현재 그 정권이 네. 그 청와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철저하게 틀어막고 현 정부의 어떤 우파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 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녹취 내용 중에 한 군데 보면은 PD 수첩이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적이 있나 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소수자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서 네. 그 이제 폴리뷰의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백종문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다라는 걸 알고 그 담당 국장 네. 그 아마 그 당시 시사제작국장이었던가 본데 담당 국장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서 야단을 쳤다. 맞아요. 왜 그런 걸 다루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국장이 하는 말이 다뤄도 되는 줄 알았다. 다뤄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종문 씨는 다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서 그 시사 제작 국장은 헷갈리는 거죠. 뭘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아니 이런 거조차 못하게 하는가? 네. 이거 못하는 거였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그 마음은 백종문 본부장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백 본부장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토로하는 게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결국은 그 야당의 주장과 같이 맥이 이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밝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 이러니 저러니 무슨 뚜렷한 뭐 철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하여간에 야당에 도움이 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닐까.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보호 게이 레즈비언 문제는 리퍼트 대사도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 네네. 그리고 국제 인권 유엔도 네. 성소수자 보호는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뭐 야당의 주장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적 추세인데 그마저도 지금 MBC 그 고위 임원인 백종문 본부장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인 MBC의 시사교양국장이 어떤 의제를 정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위에서 도장 찍고 이거 해도 되냐 물어보고 하고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최승호 PD가 시사교양국에 계실 때 만들었던 여러 프로그램 제가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꼭 전화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거 센 거 했는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네. 그럼 제가 MBC 달려가서 받아서 기사 열심히 썼던 기억도 납니다. 네. 저는 최근에 PD 수첩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네. 요새도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MBC를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회사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MBC가 이제 현재 지금 김재철 사장 이후로 현재 경영진들이 거의 뭐 공영방송으로서 MBC 터전을 완전히 다 짓밟아 놨죠. 예.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정말 경천동지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네. 제가 이제 SNS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패친이나 특친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응이 그래요. 굉장히 이제 붕괴하는 분들도 한 반 정도 계시지만 네. 또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MBC 잊었어요. 뭐 우리 집 채널에서 MBC는 뺐습니다.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최 PD님도 이제 MBC를 잊으시죠.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슬프죠. 사실 그 지금 우리 언론 지형을 보면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실제로. 네. 특히 방송은 그래요. 네. 지금 뭐 종편들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 뭐 공영방송들이 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종편들은 네. 비판을 하기도 해요. 네. 정부를. 네. 그 청와대 뭐 깔 때도 있고. 네, 그렇죠. 어쩌다 보면. 예. 그런데 이 공영방송들은 막 그 청와대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막 죽는 줄 알아요. 완전히 경기를 해. 경기를.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들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발표된 그 여론 집중도 영향력 그 지수를 봐도 네. KBS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MBC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종편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진짜 건전한 민주주의를 우리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언론 지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언론 지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시 뭐 지금 솔직히 종편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설사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어떤 뭐 종편들을 뭐 갑자기 뭐 허가를 취소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고 결국은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고 네. 좌든 우든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래도 어떤 그 건전한 공론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공영방송을 중심을 잘 잡도록 만들어 놓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MBC 현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갖고 좀 귀찮긴 하지만 정말 저런 모습 내가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래도 지켜보면서 비판하고 또 그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좀 힘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네. 정말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참담함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예. 예. 그 눈빛에 이렇게 그렁그렁 하는 그 참담함이 저한테도 덜 오는데요. 예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손을 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재욱 법무실장이라는 분이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거론을 쭉 하면서 예능이 문화방송 예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민을 좌경화하는데 1등 공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BC 2580에서 쌍용 자동차 문제 다뤘는데 내가 이거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 법무실장 파워가 그렇게 셉니까? 그러니까요. 그 원래는 사실 MBC는 저기 예를 들면 이제 시사제작국이다 그러면은 PD집을 만들면 네. 시사제작국장이 이제 실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네. 그 이외에 나머지 조직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네. 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장 책임제라는 거였는데 네. 그런 그 단체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지금은 이제 단체 협약 자체를 해지를 한 상태고 MBC 안에 단체 협약이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뭐 5만 군데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은 네. 원래 저 김재철 사장을 변호해주던 그런 변호사였는데 사실 그 사법시험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래요. 변호사 경력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대MBC의 뭐 법무실장을 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분이 법무실장이 돼서 이제는 뭐 거의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걸 보면 네. 자기가 뭐 무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비극적인 현실이죠. 더군다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한도전이나 네. 무슨 라디오스타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뭐 좌파적인 어떤 네. 프로그램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참 궁금해요. 어떻게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우파 좌파를 갈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무한도전을 보면 거기서 무슨 좌파적인 뭐 감성이 이렇게 느껴지나? 네? 제가 뭐 아주 예능 프로그램 사실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라서 네.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지예요. 그런 얘기는. 네, 그 최승호 PD께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웃음이 나는데요. 예. 웃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사람이 말이에요. 웃는데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상황 인식이 얼마나 좀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저열한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만약에 네. 이제 프로그램에 간섭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겠습니까, 사실. 그럼 차라리 이제 그 사람 보고 직접 만들어라 그러는 게 낫겠지. 네. 참.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네. 전부 비토하는 네. 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라디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이제 손석희의 시선 집중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두 간판 프로 아닙니까 라디오에? 근데 이 두 간판 프로에 대해서 왜 맨날 한국일보 뭐 프레시한 경향신문만 쓰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봤더니 그 뉴스 브리핑하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저녁마다 나와서 출근길 퇴근길에 뉴스 브리핑하는 기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꿔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 실제 그 영향력이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바뀐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요 지금.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한국일보가 무슨 좌파 매체도 아니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 프레시안도 그런데 참 라디오는 전부 빨갛다라는 표현도 참 귀에 거슬리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금은 뭐 그 손석희 시선 집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그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누구나 다 아침이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특히 이제 뭐 언론에서도 늘 주목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손석희 진행자가 결국은 이제 MBC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뭐 더 이상 거기서 MBC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진행자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맡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영향력이나 신뢰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네. 급전직하 이렇게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그 단초를 이번에 이 녹음돼 있는 이 여기서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폴리비오의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가 뭐 백분 토론에 네. 좀 패널로 네. 나가게 해달라. 해달라. 또 이제 자기 뭐 기자를 뭐 시선 집중에 네. 계속 나가게 해달라. 네. 이런 부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백종문 본부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실제 그 회합 이후에 네. 백분 토론과 시선 집중에 네. 그 박 국장이라는 분이 출연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MBC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네.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또 어떤 과정에서 네. 선택되고 결정되는지 이러한 구조를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상 문화방송의 공정성을 잃었고 누군가가 청탁을 하면 그 청탁을 받아서 실행해주고
그리고 MBC가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의 뭔가 대가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거래가 계속 있었다면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현행법상 위반되는 요소는 없나 이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들이 뭐 하여튼 종합적으로 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성재 기자와 저를 이제 해고했던 네. 그런 이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 네. 그 개개인들이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게 네.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네. 그 나머지 여기 드러났던 많은 일들도 사실 그 MBC라는 그 유기체 조직을 망가뜨리는 네. 일종의 배임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 실현 가능한 것인지 네.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언론들은 다 쓰고 있는데 유독 MBC는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문제는 보도하지 않고 네. 이 문제는 보도하지 않고 이제 뭐 엉뚱하게 그 최민희 의원 선거법 녹취록을 폭로했던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사실 과거에 MBC가 이제 공정방송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자사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사 비판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렇죠. 거에 비하면 지금 그 언론 민주화가 굉장히 많이 후퇴한 요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MBC 노조가 당장 나서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장실로 달려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박문진 이사회장에 가서 막 그 비판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집회도 열고 여의도보다 여기 상암동이 훨씬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공간이. 네, 그래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이런데 조용해요. 뭐 조용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녹음 끝나고 네. 바로 이제 가서 또 이제 시위도 하고 뭐 면담 신청도 하고 또 노조 집행부랑 같이 이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파업을 한다든지 과거에 같았으면은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네.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MBC 경영진은 오히려 네. 노조에게 니들이 파업을 해라. 아.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다 잘라주마. 다 잘라주마라든지 아니면은 너네들이 파업을 하는 그만큼 우리가 뭐 시용 기자 또 시용 PD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서 간다. 이런 스탠스죠 지금. 그래서 이제 MBC 2012년 파업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기자들을 새로 뽑았고 네.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그 TV에서 MBC 채널에서 보는 네. 얼굴을 볼 수 있는 기자들은 네. 아마 상당 부분 네. 그 새로 뽑힌 그런 기자들입니다. 아. 예. 과거에 이제 파업을 했던 기자들은 네. 거의 중요한 출입처에서 다 몰려났고 네. 지금은 이제 아예 기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배치된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 PD들 전부 예, 예. 보도와 관련이 없는 직군으로 예, 많이, 발령이 예, 나거나 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시사교양국 PD였는데 지금 MBC 겨울에 스케이트장 열잖아요. 상암동에 그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는 부서에 여러 명이 지금 가 있죠. 시사교양국 PD들이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네. 보면은 저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아이스링크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네. 그 관리하는 네, 있어요. 관리소 있는데 그 안에 네. PD가 아마 거의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매일. 예. 그 스케이트장 관리하는데 시사교양국 PD들이 계시는군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네요. 네. 네. 참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거기 아니 물론 저희가 스케이트장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니, 그 적재적소에 스케이트장 관리를 잘하는 잘하는 분이 사람이 있겠죠. 해야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해고 무효 소송 지난한 과정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2심에서는 승소하셨어요. 2심까지는. 지금 대법 판결 앞두고 계신데 언제쯤 이게 확정 판결이 날까요? 글쎄,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대법원 마음인 것 같고. 네. 글쎄,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대요. 그 네. 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대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 계속 그 해고 무효 네. 판결이 났고 파업은 합법이었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대법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다른 어떤 판결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네. 다만 이제 MBC 경영진 뭐 안광원 사장이나 백종문 본부장이 네. 만약에 뭐 사실 그분들이 그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들을 또 새로 선임해가지고 아하. 대법원에서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라도 한번 뒤집어 보자고 생각했다면 네. 이번에 그 녹음 파일은 그러한 희망에 네.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게 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은 좀 드는데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방송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특히 박성재 기자 그리고 최승호 PD 해고는 적법한 것이었다.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MBC의 해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MBC가 이제 더 이상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네. 무슨 사실관계를 네.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자기네가 그 녹음돼 있는 녹취록에 보면 백종문 본부장 스스로가 네. 아무 근거가 없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잘랐다. 네. 그리고 그 이 둘은 저기 소송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그냥 받으면 된다. 막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네. 이제 이 정도면 좀 상당히 중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뭐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한 것이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증거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결국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네. 그러니까 참 안 되는 논리를 네.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과 합리주의가 없는 주장으로도 네. 충분히 법원이 해석해 봄직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 법원이 제 생각으로는 네. 혹시 대법관들께서 MBC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까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번 사건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 인터뷰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일찍 하면 이렇게 댓글이 많이 안 붙는데 예. 특히 최승호 PD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최승호 PD 뉴스타파 없어서는 안 될 방송이다. 뉴스타파 오마이TV 힘을 합치면 대박 날 듯. 예. 언론 매체의 크기가 좋은 언론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도 아프리카 TV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전에는 MBC 정말 많이 봤는데 지금은 무한도전도 안 봅니다. 솔직히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차라리 TV조선이나 채널A는 무슨 얘기하는지 종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보기는 하는데 공중파 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진보 방송국들 서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정권 교체나 총선 승리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 안 되고 일단 종편에 맞설 진보 매체도 파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투표로 뽑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의견들은 좀 어떠세요? 좀 일부는 좀 그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무한도전도 못 보겠다. 가슴이 아파서 못 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프죠. 네. 네. 보니까 해고되신 지 1300일. 네,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네. 하대요. 예, 그 정도 된다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네. 그 사실 제가 그 MBC에 계실 때 자주 뵀었잖아요. 그때 네. 굉장히 그 활력 넘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네.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보낸다. 사실 그 유명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스폰서 검사를 비롯해서 특히 황우석 사태 그거는 네.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영화 주인공 영화 주인공이셨잖아요. 네. 그 영화가 뭡니까? 그 제보자. 제보자 임술래 감독의 그 영화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사실 MBC에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만드신 정말 실력 있는 PD로 한국 언론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30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회사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또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고 계시는데요. 지난 1300일을 좀 회고해 보자면 어떤 날들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달라진 언론 현실 속에서 또 제가 언론인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고 그걸 또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MBC가 계속 이제 더 심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되살려서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짧지만 굉장히 굵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공영방송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1시간 정도 최승호 PD 모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에 MBC 앞에서 또 기자회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투쟁 계획이라고 하면 됩니까?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싸움은 싸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우리 그 시청자들께 알려 나갈 수 있는 싸움을 계속 지금 해야죠. 지금 이제 천막 농성 같은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1인 시위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좀 다룰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국회가 지금 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공영방송 네. 네. MBC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안광한 사장이나 백종문 본부장 불러가지고 네. 무슨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야당이 사실 그 지금 이제 거의 뭐 야당이 분당 사태 비슷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이게 잘 안 돼요. 네. 어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렇게 네. 문제를 집중해서 대응력이. 대응하는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하여튼 뭐 열심히 좀 싸워보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이 국회 상임위라도 좀 열어서 이 네. 문제를 좀 따져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미방위가 네. 뭐 연락을 하면은 뭐 네. 야당 의원들이라도 다 힘을 모아가지고 네.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 미방위 의원들 중에서도 또 당도 이렇게 이제 많이 달라지셨고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그 사회적으로 보자면 정시원 동지할 만한 사건이 발각이 된 것인데 이 네네. 사건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진단조차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스스로 후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국회도 또 언론도 저희 같은 대한 언론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이 사건 함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